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정부가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인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첫째로는 이제 전체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을 대출액 상한선을 6억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예. 그럼 뭐 20억짜리 사든 30억짜리 사든 이제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요. 거기다 이제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빵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이제 구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6개월이나 해야 되고 그 전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대출 규제, 거의 대출 규제 하나만 내놨는데도 예.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고강도? 보면은 이제 수도권, 예. 고가주택, 다주택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원점 타격을 좀 실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예.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고가 주택을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예.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없이 그냥 집을 산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이제 대출 금액을 뭐 6억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네.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이제 집을 잔금을 치르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획에 차질이 그렇죠. 생기는 다주택자 거잖아요.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예.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데 이제 잔금 치르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최대 6억 원까지로 대출을 바짝 조이면 매매 수요가 감소할까요?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은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대출 규제하고 사실 집값하고는 좀 상관이 좀 영향이 적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연 20%대 정도로 지금 지난주 보면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해서 0.4% 정도면 연간 한 20% 정도 급등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성동구 정도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출 없이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일부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 전부 다 실제로 대출을 이제 대출 없이 이렇게 줄어든 대출 하에서 집을 구입한다는 집을 구입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대출 규제 하나만 내놨죠. 예.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예. 돈 없는 사람은 무리하게 집 대출 얻어서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라. 집을 고가주택을 살려면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이 없는 사람이 뭐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특히 이제 6억이면 나머지 14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과거의 어떤 대출 규제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강력한 어떤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실효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예, 저는 보시는 개인적으로 겁니까?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상황도 좀 살펴보죠.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제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풀어줬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강남 지역에 막 안 됐던 거래들이 막 되면서 예. 이제 강남 지역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다시 규제적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준 시그널이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랑 비슷하다.
가격이 급등할 때 패턴이라 예. 규제 제거 강남 상고 묶으면 그다음 지역 오르고 그다음 지역 오르면 또 묶고 이런 식의 패턴과 유사하다. 야, 집값이 이제 급등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예. 시점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외 지역인 마용성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부터 지금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마용성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 그래서 점점 수도권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는 이 패턴이 과거에 이제 우리 수요자들이 경험했던 이 불안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좀 사야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은행도 이런 상승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네. 예, 이게 이 심리적인 부분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은 규제책을 냈지만 예. 소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가서 당분간 좀 가격이 좀 오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매수세가 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조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조금 주춤하고 조금 주춤해서 좀 안정이 되거나 조금 오히려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개인적으로 하락 이렇게 보고. 가능성까지요? 지금 굉장히 지금 0.4% 주간 0.4%대로 지금 성동구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예. 그럼 연 24% 정도 급등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꺾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뭐 가격이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꺾이거나 조금 주 단위로 해서는 하락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추가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까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 정책은 좀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출 규제 원점 타격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좀 날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예. 뭐 더 이상의 규제 정책은 쓰지 않을 거로 보고요. 오히려 이제 공급 정책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이제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에서 이제 좀 주요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의 뭐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당초에는 다음 달 초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가 됐단 말이죠. 요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위험 수위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 개인적으로 주간 단위로 0.4%가 상승한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뉴스 보면은 뭐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1억 올려서 또 내놨다 또 걷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가격이 오버랩 되니까 정부로서는 사실 좀 이번 주를 넘기기 좀 쉽지 않은 이런 심리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과가 크고 시장 전체의 그 어떤 혼란도 최소화하면서 메시지도 강력한 이 대출 규제,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0%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전체 수도권을 대출 총액을 최대 6억으로 묶었다는 자체가 예. 어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에게 커다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과 압박감을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실 여태까지 뭐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그 이후에 집값이 더 뛰거나 하는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이재명 정부요? 이재명 정부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길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20억, 50억짜리 이런 주택은 사실 일반 중산층이나 이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6억도 보면은 50% 정도 LTV 50% 정도면 10억에서 15억 정도, 10억대 주택 정도까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 예. 20, 30억대의 고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이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등 이런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양도세는 좀 자유롭게 풀어주되 이 고가 주택은 어차피 이제 돈을 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택을 보유세를 낼 만한 이런 그 어떤 고소득자만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예. 보유세를 좀 높이는 이런 투트랙 방향으로 가서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많은 이제 세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고가 주택을 갖기 어려운 예. 이런 규제 정책으로 좀 이원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